Hey guys, this is Jemmy of Korea Now, and today I'm gonna interview 난 김건모야 오늘도 Korea's #1 game streamer. 네, I can speak English, sorry. 네 게임 크리에이터의 네. 코난 오브라이언.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적은 인터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게임 스트리머, 게임 유튜버가 되고 싶은 혹은 콘텐츠 내용에 상관없이 네. 유튜버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네, 질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쓰신 책을 보니까 누구도 네. 될 수 있다 그럼요. 라고 하셔서 결국 직장인들은 고민이 그거잖아요. 네, 때려치고 시간이 없다는 싶은데 거. 네. 시간이 없고 때려치고 싶고 정확히 어느 정도여야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네. 느낌이 올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스스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뭐 원래 구독자 올라가는 거나 조회수 올라가는 것만 봐도 이 정도면 뭐 되게 조회수가 그래도 이게 회당 2-3만 건은 나오네? 이 정도 되면은 직업으로 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상이 얼마나 쌓여있는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쌓여있던 영상들도 많아져야 또 그것들이 또 각자의 조회수를 또 다시 조금씩 보태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큰 조회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금 하나씩 올리면서 지금 잠깐 조회수 잘 나왔네? 왜냐면은 그거는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분명히 자극적인 걸 했을 테니까. 자극적인 걸 했을 테니까 근데 이제 점점 네. 그런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아이디어가. 왜냐면 자극적인 건 한계가 있거든요. 네, 맞아. 계속 자극적인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유튜브로 만약에 진짜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취미가 예를 들어서 뭐 프라모델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 프라모델 만드는 것들을 단순히 그냥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상 컨텐츠로 남겨놓자라는 거죠. 근데 그걸 기왕 남겨놓을 거 약간 기획을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보기 좋게 좀 어떤 컨셉을 잡고선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그런 컨텐츠를 남겼을 때 그게 어떤 컨텐츠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선 이 사람 되게 신기하게 프라모델을 만들어, 혹은 프라모델을 되게 잘 만들어, 혹은 프라모델을 많이 만들어, 많이 갖고 있어. 이랬을 때 그 사람의 브랜드 가치가 되는 거고, 그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서 꼭 유튜브로 돈을 벌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프라모델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취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왜냐면 그게 증거가 남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프라모델 관련 유통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뭐 그걸로 뭐 TV에 나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에 눈을 떠야지, 단순히 유튜브로 돈을 벌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니까 거기서부터 모두가 다 뭉개져 버리는 거거든요.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만큼 거기서 값어치를 가질 수 있게 컨텐츠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 있는 거지, 단순히 지금 돈을 많이 버냐 많이 안 버냐가 그 값어치를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퍼스널 브랜딩, PB에 성공을 하면 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신뢰감을 갖고 보겠다라는 그런 믿음 같은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 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증명. 네, 그런 증명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벌을 보고 학점을 보는 건 내가 얘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 뭐 인성이 바른 놈인지 솔직히 어떻게 알아? 몇천 명씩 오고 몇만 명씩 오는데 어떻게 못 뽑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라도 먼저 보는 거죠. 네. 그거라도. 네, 근데 만약에 그거 말고 이외에 다른 걸 보여줄 게 있다. 나 화장품 회사에 취직할 건데 내가 화장품에 대해서 유튜브를 몇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유튜브들이 있어. 보여준다면 화장품 회사에 완전 이 사람을 다르게 보겠죠. 저라도 뽑을 것 같네요. 네, 저라도 뽑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진짜 퍼스널 브랜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어떤 길을 닦는다는 느낌도 드네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자신의 길을 닦는 거죠. 네. 네. 지금 그 퍼스널 브랜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유용한 플랫폼이 지금은 유튜브인 거고, 앞으로는 또 뭐가 생길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뭐 유튜브가 언제까지가 이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시대가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가 온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고, 지금은 유튜브가 그게 가장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네. 했는데 채널명을 아마 가장 먼저 하시는 고민이 채널명을 짓고 네. 뭐 본인의 방송 이름을 짓고 하는 걸 텐데 네. 근데 이런 건 없나요? 이런 식으로 짓지는 마라 이런 건 없나요? 아무래도 뭐 불쾌감을 주는 이름으로는
짓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너무 길다거나 이건 너무 마케팅적인 얘기라서 네.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에 남는 그런 것 혹은 자기 이름도 좋아요. 네, 뭐 자기 이름을 더 알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네. 예를 들어서 기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자라는 직업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게 가장 주요한 이득이에요. 네.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의 이름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면 자기의 이름이나 아니면 닉네임으로 짓고 그런 닉네임을 지을 때도 가급적 좀 글로벌틱하게 짓는다는 건 또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튜브를 하다가 잘 되시면은 이제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한국은 진짜 너무 좁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굳이 한국 사람만 내 영상을 본다는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거든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을 준비하거나 또 거기에 맞는 이름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치면 영어를 안 해도 되는 콘텐츠들을 먼저 하겠죠. 퀴즈, 뭐 장난감을 갖고 논다든지 말을 안 하고 언어가 댄스, 필요 없는. 네, 댄스 혹은 K-팝이 유명하기 때문에 K-팝 노래. 지금 왜 이 컨텐츠들이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많은지 아시겠죠? 네. 나머지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영어를 잘했다면 네. 이런 콘텐츠들도 다 어차피 고만고만한 콘텐츠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만국 공용어, 그쵸. 음악이나 혹은 말을 안 해도 되는 장난감이라든지 어린이들, 네, 이 콘텐츠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만약에 영어까지 잘해서 자기 브랜드를 더 알릴 수 있다면 여기서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방탄소년단의 특이점이 해외에서 먼저 엄청난 인기를 부각하게 됐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 유튜버나 우리나라 크리에이터분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먼저. 방탄소년단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방탄.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인데 해외에서 갑자기 유명해지고 해외에서 막 갑자기 음반을 출시하고 막 그래미 시상식까지 나갈 수 있는 일들도 조만간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게 첫 발걸음을 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게임도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게임 자체는 네. 해외에 유명한 그 대형 제작사들이 만드는 게 많아서 네. 무슨 게임인지는 말은 안 통하지만 네. 서로는 알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 조건인데 네. 그렇게 됐었을 때는 게임 방송은 의미가 없어지죠. 아니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게임 방송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똑같은 게임을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제가 하나 다 똑같은데 누가 보겠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구성해서 풀어가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것들을 끼얹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것이 이제 진행력이거든요. 그런 진행력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도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디오가 비지 않는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디오. 네. 항상 강조하셨었죠. 네. 오디오. 그런데 이제 이게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예요. 오디오가 비지 않기 때문에 말이 너무 많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오히려 유튜브는 너무 신기한 세상이라서 한국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를 뉴욕에서 보게 되면 네. 뉴욕 광고가 붙어서 그 사람한테 보여요. 그리고 광고 단가는 우리나라의 6, 7배 정도. 진짜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콘텐츠를 미국에 수출하게 된 거예요. 아무런 유통 라인도 없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 아이템을 두고선 한국에서 깨작깨작 뭐 이렇게 한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물론 한국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들을 미리 알아두고 시작하신다면 첫 발걸음을 떼신다면 저보다도 훨씬 더 큰 유튜버가 돼 있으시겠죠. 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외국어 같은 거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근데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또 외국 문화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를 가급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야로 하는 게 맞겠죠. 요리 채널 같은 경우도 디저트를 위주로 해서 좀 더 화려한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글로벌적인 것들을 타진해 볼 거고 좋네요. 또 여러 가지 뭐 음악적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작곡 프로듀싱을 배우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죠. 해외와의 소통, 음악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노래도 잘하시던데요. 아유, 공연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채널을 팠어요. 네. 꾸준히 주당 뭐 한두 개씩 올려요. 꾸준히 네. 하면 좋다고 해서. 네. 근데 이제 뭐 조회수나 구독자 증가로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분들 하지만 자기의 PB, 퍼스널 브랜딩이 아직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으로는 안 가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신가요? 꾸준히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건 무조건 필수예요. 만약에 뭐 더 빨리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다면 하루에 1개 영상씩 올리는 거는 필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일단은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학교를 다니시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2, 3개씩 만들어 보는 거죠. 5분짜리 영상들은. 처음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근데 익숙해지면은 점점 작게 걸리거든요.
일주일에 적어도 2-3편 이상씩 영상이 꾸준히 올라간다면, 약속된 날짜에, 그런다면은 그 채널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채널이 요건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그럼 처음엔 조금 길이를 짧게 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뭐 길이를 짧게 하는 것도 좋고 뭐 길게 하는 것도 좋고 상관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짧은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짧은 영상들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오니까요. 유튜브에서 가장 좋은 영상은요, 네. 엄청 긴데 0분부터 시작해서 50분 그 긴 시간을 다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높다면 최고 영상이죠. 한마디로 시청 시간이 굉장히 높은 영상들이 최고인데, 네. 그게 시청 시간이 높은 게 조회수까지 높다면 시청 시간이 훨씬 높겠죠. 그러면 최고의 영상이고 최고의 단가를 지닌 엄청난 영상이 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몇 시간짜리 영상들을 사람들이 계속 볼 리는 없잖아요. 네,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5분짜리 영상, 단 1분은 넘어야 됩니다. 1분이 넘어야지 광고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10분이 넘는 것도 괜찮아요. 10분이 넘으면 중간 광고를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10분 정도 넘는 영상들을 사람들이 끝까지 시청 시간을 길게 갖고선 볼 수 있는 영상들을 내가 만들 수만 있다면 거기 중간 광고까지 넣어가지고 더 큰 수익을 얻으실 수도 있겠죠. 네, 중간 광고의 수익은 기존의 광고보다 훨씬 더 셉니다. 네, 여러분 중간 광고를 잡으셔야 합니다. 네. 근데 유튜브 중간 광고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너무 얕보신 거예요. 유튜브의 중간 광고는요, 영상들을 보면 가끔가다 노란색 바가 막 여러 개 네. 찍혀져 있잖아요. 네. 그럼 중간 광고가 다 나올 것 같잖아요. 네. 다른 플랫폼들은 그렇게 나와요. 막 있을 때마다 중간 광고가 나오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는 굉장히 똑똑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사람이 저 광고를 봤다고 치면, 봤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광고가 나올 때 제휴 사이트 가기라는 버튼을 눌렀다던가, 네. 아니면 그 광고를 적어도 30초 이상을 시청을 했다던가 한다면 봤다고 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똑같은 광고를 또 보여봤자 의미가 없죠. 네. 네, 소용이 없죠. 근데 우리가 다른 플랫폼에서는 맨날 여기서 보면 광고를 봤는데 또 나오고, 또 틀면 또 나오고, 또 틀면 또 나오고, 되게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광고와 타겟이 맞지 않다면 그 광고를 안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중간 광고가 많이 달려있더라도 그 광고가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광고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대부분 초보자들이 망하는 게 이거 때문이거든요. 연합뉴스 코리아 나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